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원망스럽거나 외부 환경 또는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다음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 강사이자 작가인 데이브 앨리스는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의 실패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확신했고 자기는 훌륭한 남편이었으며 이혼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 전역의 워크숍을 돌아다니며 자기 책임의 개념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인생이란 부분과 교육이란 부분에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결혼의 실패에 자기가 기여한 점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목록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거듭할수록 더 많은 목록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게 된 30가지 자신의 행동을 밝혀냈습니다. 물론 전 부인의 역할 또한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역할만을 분명하게 살피려 했습니다. 자신이 문제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의 발견이 언제나 유쾌한 사실은 아니지만 그에 반한 반가운 결과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물으면서 자신의 경험을 창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경험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희생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인생의 책임 있는 통제자로서 역할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새로운 결과를 창출할 수 있을까를 물으면서 지금의 현실로 이끈 길을 선택한 것이 자신이므로 또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분노, 좌절, 체념, 두려움이라는 모든 자기 파괴적인 요소로부터 진정 자유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이 질문을 하면서 우울 상태에서 흥분 상태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이런 관계를 만들었다면 나에게 행복한 관계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는 결혼 생활을 실패하는 데 원인이 되었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초래하는 30가지 방법을 알게 되면서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창조할 수 있는 30가지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혼을 유발했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하면서 희생자의 진액탕에서 벗어나 자기 책임의 굳은 땅으로 나온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한 선생님은 교실에 벽이 헐어서 도배하려고 벽지를 사다 놓고는 학생에게 풀칠을 해놓으라고 이른 뒤 잠시 외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평생 벽지라고는 구경해 본 적이 없어서 벽지의 앞뒤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선생님이 돌아와 보니 학생이 풀칠을 마치긴 했는데 벽지 앞면에 풀이 다 발라져 있었습니다. 일순간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지자 학생은 그제야 자신이 크게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학생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는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에게 풀칠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잘못이고 내가 너와 함께 일을 했어야 했는데 함께하지 못한 것이 두 번째 잘못이다. 그리고 네가 처음 해보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몰랐던 것이 세 번째 잘못이다. 학생은 자신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서 원망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상대방이 이해할 정도로 가르쳐주지 못한 스스로의 잘못으로 돌리는 것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1998년 이른바 IMF 한파가 불어닥쳤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건설회사 사장 역시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 금융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리자 그곳에서 발행한 어음을 사들였던 시중은행들이 한꺼번에 지급 요청을 해와 당장 수십억의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며 노력을 해왔는데 불가항력으로 한순간에 그 노력이 물거품이 돼버릴 지경에 처한 것이 억울하고 허망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호영호재하며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냉랭한 모습으로 돌아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쓰라렸습니다. 그저 허탈하다는 생각에 원망으로 가득 찬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분 있는 한 어르신이 식사나 한번 하자며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내심 혹시라도 뭐 좋은 얘기가 있나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도중 그 어르신은 해줄 얘기가 있어 보자고 했다며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알다시피 요즘 형편이 말이 아니어서 내가 마음이 있어도 도와줄 여력이 없네. 하지만 옆에서 보니 자네가 너무 힘들어 보여 생각 끝에 내 경험을 들려줘야겠다 싶어 오늘 보자고 했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만 아니다 싶으면 흘려버려도 되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싶어 어르신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니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원망하지 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말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앉아있는 그에게 어르신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는데 그때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고깝고 원망스러워 견디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원망하지 말자라는 결심을 했고 그 일념 하나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며 만약 남을 원망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면 다시 일어설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원망을 안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원망스러울 때마다 책을 읽으며 삭혀냈습니다. 이를 악물고 돌을 닦는 마음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며 원망의 마음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티면서 공경을 넘어 2001년에 회사를 정상화시켰습니다. 남이 원망스럽거나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자기 주도성을 회복하고 강화시켜가면 좋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운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가?